어제 새벽 3시 20분 시리아의 수도 라카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공언을 해왔던 대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번 공습으로 IS 요원을 포함해 3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S는 그동안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의 국민은 인간인까지 모두 살해하라며 선동해 왔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IS 제거 작전이 시행이 된 것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양측의 전력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저희들 어제 라카의 모습인데요.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어제 공습에 사용된 미군의 무기가 한 대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죠. 예. F-22 랩터라는 전투기입니다. 아하. 이게 이제 2005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전에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 F-22 랩터가 실전 투입이 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리아가 아직 반미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리아의 영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그 시리아군이 발사를 하는 그 지대공 미사일이 격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의 최신 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입니다. 어떤 무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 250km, 군함에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7발을 발사를 시작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과거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에서도 하루에 한 150발씩 계속 발사를 하면서 아프간과 이라크의 전략가전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육군이 들어가서 뭐 한 보름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해버렸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밀 타격 무기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의 그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대략 한 6m 정도 되고 이것이 2,500km를 날아가는데 그 정밀도는 한 3m 정도의 공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고 물론 이제 우리 군도 이런 것과 유사한 지금 이제 철룡이라고 하는 그런 순항미사일 개발해서 우리는 한 사정거리 한 1,500km짜리 순항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토마호크라는 이 순항미사일 가지고 거의 현대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미국 전쟁은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모든 목표물을 파괴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나 공군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아랍 5개 나라의 공습으로 시리아의 이슬람 무장 세력 IS 거점에서 무려 3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민간인들도 상당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고된 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고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와 국경을 접한 알-부카말 지역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촬영자는 긴박한 상황 때문인지 계속 알라신을 찾습니다. IS 지휘시설과 창고, 훈련소 등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대거 파괴됐고 건물 잔해에서는 잇따라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الدفاع المدني يقومون بعملية البحث والإنقاذ عن الضحايا مكان استهداف الطيران الحربي. الله أكبر. 무인 전투기 드론의 잔해도 발견됐습니다. 미국은 홍해 공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7발을 발사했고 출격한 전투기들이 무사히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IS가 수도로 자처하는 라카의 20여 차례, 데이르 에조르의 30여 차례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7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민간인 8명이, 또 다른 기구인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는 민간인 11명이 숨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공습에 사용된 160여 발은 모두 정밀 유도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신웅균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그 규모로는 최대 공습이었다고요?
네, 어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예. 사실은 아까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F-22 전투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예. 그걸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세력들은 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공격을 하는 와중에서도 B-1 전략 폭격기, F-22 전투기,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18 전투기 이런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하루 종일 폭격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폭격의 양을 따지면은 최대다라고 하기는 지금 아직 뭐 전과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하기 힘듭니다만은 다양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양한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예. 다양한 무기들이 쏟아진 곳이 이제 락카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IS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죠? 네, IS의 수도라고 그러죠. IS는 자기 스스로 지금 이슬람 국가라고 지금 이제 반정부 단체가 아니고 스스로 국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고 네. 세금 징수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니까 수도가 있는 것이겠죠. 자기들 스스로 이 락카를 지금 수도라고 하고 있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지휘부나 어떤 그 핵심 시설들이 집중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작전을 위해서 그 이라크 등지에 있는 미군의 어떤 그 정보원들이 수천 명이 지금 작전을 해서 각각 이제 표적들을 다 취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취득한 것을 수개월에 걸쳐서 취득한 것을 어제 하루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전쟁, 사실상 이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전쟁을 중계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전략 그리고 이 전술 특히 이제 무기 비교를 통해서 과연 이 공습으로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공습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건지 그 두 진영의 무기를 지금부터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으로 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먼저 미국의 무기들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조지 부시호 항공모함이 등장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조지 부시호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큰 규모의 항공모함이죠. 네, 10만 톤 정도 되는 크기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1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 아라비아해 근처에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그런 위험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한 2척의 항공모함을 배치를 해놨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원래 항공모함이 11척이 있다가 지금 10척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아 회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좀 전력을 집중한 와중에 지금 항공모함이 한 척밖에 없어요. 예. 즉 이 조지 부시 항공모함 한 척밖에 없는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칼빈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지금 괌을 통과해서 이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 칼빈슨이 이 조지 부시를 대체를 할지 아니면 그 두 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작전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자체의 위력도 있습니다. 그 위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항공모함 위에서 계속 어떤 비행기가 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화면을 가까이 좀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저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입니까? F-15네요. F-15 같은데요. 네, 이제 그 항공모함은 이 F-18 전투기를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F-15 전투기가 지금 어제 공습에 사용은 됐습니다만은 예.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이제 그 제작진에서 편의상 항공모함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이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네.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좀 멀리 잡아주시고요. F-15 전투기는 어제 그동안에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요즘은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럼 F-15는 날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8이 드디어 떴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떤 비행기입니까? 이 F-18은 이제 미국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투기인데요. 이 항공모함에는 통상적으로 48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F-18CD형이 있고 예. 또 슈퍼 호넷이라고 해서 F-18EF형이 있는데 이제 CD형은 주로 폭격 임무, 그리고 EF형은 주로 제공, 즉 전투기와 공중전 임무를 하는데 지금 뭐 이 IS는 전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호넷까지 전부 폭격에 동원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음 전투기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전투기 예. 나올 순서가요. 자, F-18을 보냈고요. 이번에는 F-22. F-22군요. 이 F-22 역시 이제 지상 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인데요. 이제 F-18은 해군, 이 F-15와 F-22는 공군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요르단이나 쿠웨이트 또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 미군 기지가
미군이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래프에는 지금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예. 실제로는 아마 시리아 주변의 먼 곳에서. 미국 우방국의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해서 작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무인 항공기 프레데터죠. 프레데터 무인 항공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작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사람이 타고 있는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전투기들은 유인기고. 혹시 격추가 되었을 경우에 조종사가 생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이 IS가 사람들 잡아서 참수라는 엄청난 지금 예. 그 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만약에 잡힌다면 이 또 미국의 군사 작전을 아주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프레데터 같은 이런 무인 항공기가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이라고 해서 예. 그 전차 탱크를 일격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한 4발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역시 이 그 시리아 인근의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공군기지에서 출동을 시켜서 아마 사용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단됩니다. 무인 항공기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습도 가능한 무인기고요. 네. 정찰만 하는 무인기도 있죠. 지난번에 오사마 빈라덴 같은 경우도 네. 오사마 빈라덴의 위치를 파악을 했던 거는 무인기가 결정적인 파악했죠. 역할을 하지 네. 않습니까? 이제 정찰을 이번에도- 하는 무인기는 좀 더 정찰을 은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스텔스입니다. 지금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저 리퍼라고 하는데요. 저 무인기는 이제 스텔스성이 아주 약하고 정찰만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RQ-180이라고 하는 정찰 무인기가 동원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레이더에도 탐지가 안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목적지를 아마 탐지를 해서 그것을 이 무인 공격용 무인기에게 알려주고 또는 본부에 알려줘서 직접적으로 공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항공기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까지 살펴보여주시죠. 네. 토마호크는 네.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자, 뭐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무기를 통해서 이제 토마호크가 이제 시작을 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토마호크는 항공모함이 한 척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모함 주변에는 한 5척에서 6척의 이지스함이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들이 각각 이 토마호크를 한 30발 정도 가량씩 다 탑재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항공모함을 호위도 하면서 토마호크를 가지고 적의 어떤 그 전략직, 통신 또는 뭐 보급기지, 유류창고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죠. 다만 이동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목적, 예. 건물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이거는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가서 때려버리고 네. 이동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전투기가 가서 공격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될 겁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 공습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연합국의 전선도 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샤를드골 항공모함. 요거는 프랑스의 것으로 보이네요. 프랑스 항공모함인데 예. 이건 벌써 그 지난주에 시리아는 아니고 하여튼 그 프랑스가 공습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작전에 동원됐었어요. 투입이 예. 됐어요. 이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그 한 45,000톤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그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데요. 예. 여기에는 이 라팔 전투기가 탑재가 됩니다. 아하. 라팔 전투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라팔. 우리 FX 1차 사업할 때 우리 라팔이냐, F-15K 전투기와 예. 경쟁했던 그 전투기인데 예. 그때는 이렇게 실전 투입이 안 됐었는데 이제 항공모함에 이렇게 탑재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실전 투입이 되어서 네. 지난 리비아 공습 작전에서부터 실전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로 실전에 투입돼서 뭐 사실 굉장히 정밀한 폭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서는 IS의 전력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IS의 군사력. 지금 IS는 지금 그 다른 알카에다 세력과는 다른 게 돈이 많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매일매일 그 유전에서 퍼나오는 그 기름값으로 무기를 조달할 수 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유전에서 판매되는 기름이 하루에 200만 달러라고 하죠. 어허. 그것을 이제 미국이 그 돈줄을 쬐는 그 역할이 이 어떤 그 군사작전과 더불어서 그런 작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루에 200만 달러가 돈이 막 생기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용병들을 사서 용병들 급료도 주고 네. 또 무기도 사고 하는데 지금 이제 IS는
기본적으로 이라크 북부 지역을 먼저 장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라크가 친미 국가였어요. 이제 그 후세인 축출 이후에. 네. 그래서 미국제 무기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이라크에. 그걸 자기네들 다 노획해버렸죠. 예. 뺏어버렸죠. 아. 뺏어버렸는데, 근데 IS, 이 중동 국가들 자체가 과거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제 무기 사용해보니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부품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소련제 무기를 주로, 노획한 장비들 중에서 소련제 무기를 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대표적인 이렇게 소련제 보여졌습니다.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스팅어입니다. 스팅어. 그거는 미국 겁니다. 원래 미국에서 갖고 왔던 네네.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ZU-23-2번. 네. 왼쪽에 있는 스팅거 지대공공 미사일. 자, 조금 전에 신 대표님께서 잘 설명했습니다만 일단 IS는 공습을 하니까 IS는 대항을 지대공밖에 가장 큰 게 그렇죠. 없는 거예요. 손에 들고 일단 쏘는 거. 맞습니다. 이 정찬뱅크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옆에는 이제 ZU-23-2라고 하는 예. 저 대공포입니다. 대공포. 예. 아무데나 실을 수 있다는 저 대공포는 예.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트럭에도 실을 수 있고 예. 저거 장갑차에도 실을 수 있고 탱크에도 실을 수 있고 여하튼 경운기에도 실을 수 있고 예. 움직이는 또 마차에도 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어디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공 비행하는 미국이나 연합군의 항공기들을 격추시키려는 어떤 그 작전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은 지금도 미군이 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의 무기입니다. 물론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지금도 미군이 현장에서 사용할 정도면 그건 제일 좋은 무기라는 거거든요. 예. 어깨에 메고 하늘을 향해서 쏘면은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서 이제 열추적 미사일인데요. 전투기 꼬리에 뜨거운 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쫓아가서 격추시키는 건데 미군이 아마 자신들이 이라크군에 제공했던 저 스팅어 미사일 때문에 이번엔 작전에 상당히 좀 두려움을 예. 또 느끼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것이다. 자기네들 지원해준 무기가 오히려 역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런 소총 갖고는 지금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PK 기관총, AKM 계열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과거 소련의 그 미하일 칼레시노프라는 타게안 사람이 칼레시노프. 그분이 만든 그런 그 전설적인 무기들입니다. 예. 근데 너무 간단해서 모래가 들어가도 발사가 되고 하여튼 가격도 너무 쌉니다. 얼마나? 암시장에서 저 정도 되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중고품이면. 예. 네. 그래서 또 너무 간단해서 전 세계에 복제품들이 많아요. 특히 북한이 제일 많이 복제합니다. 그래서 북한제 무기가 저 중동의 암시장에 굉장히 많이 흘러가 있다. 또 북한이 또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아요. 네. 복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나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격이 싸죠. 그래서 북한제 무기들이 저런 그 소화기들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무기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공습이니까요. 미국은 주로 이제 대형 공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 땅에 가서 내가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진흙탕 싸움에 안 들어가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만 과연 지상군 투입을 안 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가서 IS의 지도부를 다 체포를 하든지 뭔가 마지막 어떤 그 결정적인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IS는 특수부대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많은 큰 규모거든요. 거의 정규군에 가까운 규모이기 때문에 네.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듯이 그냥 가서 빈 라덴만 사살하면 끝나는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규군이 들어가서 저 IS를 완전히 소탕을 해야 되는데 2011년 이라크에서 철군한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전쟁을 끝냈다. 사실 미국이 그 10년간의 아프간전, 이라크전으로 인해서 국력이 완전히 쇠락해버리고 그 금융위기도 맞아서 지금 중국의 부상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는 전쟁을 끝냈는데 다시 저기에 들어가거든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공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HK 연구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미국의 시리아 공습 배경이라고 할까요? 왜 지금 시리아 라카를 겨냥했을까요?
네, 지금 그 IS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잔인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 이들의 참수 사건 이후로 미국이란 이 국제적인 여론이 더 이상 이들을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사실상 이들이 장악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고 이들을 처치하지 않고서는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해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도요. 그러니까 예. 미국으로서도 그러한 상황을 많이 고려했고 또 이제 그 이번에 공습에서 나온 사실 중에 하나가 이 IS와 함께 IS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호라산이라는 상당히 과격한 알카에다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동시에 이들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공습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IS는 참 차복하게 인질들을 참수하고 해서 좀 국제적인 문제화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예. 되면은 반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들은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거는요. 공습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니까 공습을 어떻게든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러한 가능성으로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질 납치해서 뭐 참수를 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공습을 중단하라 이러한 전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미 지금 뭐 알제리에서는 이 프랑스인을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서 프랑스가 이 공습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참수를 하겠다라는 비디오를 이미 보냈고 프랑스 외무부에서도 비디오가 진본이고 확실히 자국민이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중동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우리가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한 30초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이 우리한테도 지원 요청, 군사적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참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해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도 명지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 대표님께도 짧게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IS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핵무기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에 지금 IS가 점령 지역입니다. 예. 시리아와 과거 이라크죠. 그런데 핵무기의 기술을 확보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도 핵무기가 없었죠. 이제 후세인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시리아도 사실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핵시설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핵무기는 없지 않을까. 다만 핵 기술은 확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용화 단계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지금 IS 확보를 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화면에 탄도미사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 기술을 확보하면 저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정말 북한보다 더 그 우려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